자고 일어나니 모두가 나를 안다. 꿈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일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몇몇 유명 스타들에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촬영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심지어 영화를 찍는 배우 자신도요. 평범한 대학생 생기형 연극배우, 여기저기 나온 것 같은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 배우까지, 운명 같은 작품 하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이름 없는 배우였죠. 여기 영화 한 편으로 이름을 얻고 유명 배우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어흥. 10분, 아니 6분이면 스타가 되는데 충분했던 브래드 피트입니다. 여성 로드무비로 유명한 델마와 루이스. 이 영화엔 한 와꾸주 많은 남자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기억나는 사람은 단 한 명, 금발머리 캐 브래드 피트인데요. 지금이야 이름 자체로 브랜드인 빵영도 이번 끝도 한 번 못하고 병풍 신세였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영화의 오디션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주 둘이 오디션장에서 무명인 브래드 피트를 보고 단번에 그를 픽했고, 빵영은 여주 둘을 꼬드기는 카우보이 역할을 따냅니다. 실제 등장 시간은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단역에 가까운 역할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인생으로 조연급 존재감을 냈고, 신스틸러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게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망치 하나로 인생이 바뀐 남자도 있는데요. 당시 할리우드에는 명함 한 번 내지 못하고 호주산 로컬 배우로 자리 잡던 크리스 햄스워스, 지아이 조, 엑스맨 울버린의 탄생 등 할리우드산 액션 영화에 얼쩡거려 봤지만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맞았죠. 그러다 크리스에게 운명같이 찾아온 마블. 당시 토르는 코믹스에선 인기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에 비하면 망치든 바이킹족이라는 캐릭터가 좀 밋밋하긴 했죠. 그런데 마블이 MCU를 런칭하면서 토르를 솔로 영화 주인공으로 기획했고, 토르 캐릭터의 위치가 단번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런 토르의 오디션 기회를 얻었으나 일체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수개월째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젊고 풋내기 같았다고 하죠. 그러다 동생 리암이 최종 캐스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걸 본 크리스의 에이전트가 네 동생도 됐는데 형이 안 되면 어떡하냐, 다시 넣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2차 오디션 땐 맘 독하게 먹고 완전 이미지 변신을 했죠. 미친듯이 벌크업을 했고 토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장착했죠. 그렇게 토르는 1500명을 제친 끝에 토르를 따냈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토르가 됐습니다.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받고 오히려 스타가 된 배우도 있는데요. 바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다코타 존슨입니다. 현재 마덤 웹으로 마블에 입성하고 콜드플레이의 여친, 아니 이제는 전 여친이 된 다코타도 한때는 꽤 긴 무명 시절을 보냈었죠. 나름 할리우드 순혈피를 수혈받은 배우 부부의 2세였지만 딱히 특혜받은 건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당시 그레이의 50자 그림자의 캐스팅 콜을 받고 펑펑 울었을 정도로 배우로서 절박한 단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화 자체는 논란 덩어리였고 가족 중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않았을 정도로 미친 수위를 자랑했지만 이 영화 하나로 얼굴과 꿀보이스는 확실히 남겼죠. 미국이 낳고 한국이 키운 영화인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겟아웃인데요. 흑인 감독 영화 사상 세계 최대 흥행작으로 북미를 휩쓸고 심지어 수입 예정이 없던 한국에서 팬들이 스스로 펀딩까지 하며 개봉시킬 정도로 파급이 큰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인기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에 얼굴 알린 배우가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 레전드짤 형성 에피 때문에 유명해진 영국 드라마 스킨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다니엘 칼루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듣보잡 수준이었죠. 그러나 백인 여친 집에 인사 한번 갔다가 알고 보니 흑인의 육체를 경매로 사들여 흑인의 몸으로 의식을 옮기는 사이코 집단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몸을 털릴 뻔한 흑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겟아웃에 주인공 크리스 역으로 캐스팅되며 단번에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다 보고 나면 다니엘의 눈깔만 기억날 정도로 호러신의 역대급 명장면을 완성시켰죠.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후보로 올라가며 연기력과 인기 둘 다 쓸어담습니다. 이 기세로 바로 마블 유니버스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블랙팬서 와카비로 스크린 점령하더니 조던필 감독 후속작 노베서 당당히 다시 주연으로 돌아오죠. 역시 배우라면 연기로 증명해야죠. 무명 시절 연기력 하나로 스크린 씹어먹으며 존재감 폭발시킨 배우도 있는데요. 바로 플로렌스 퓨입니다. 영화 미드소머와 작은 아씨들로 2019년 한 해에만 연달아 터진 두 작품 덕분에 플로렌스 퓨의 연기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다 보고 나면 찝찝하고 불쾌한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영화 미드소머에선 멀쩡하게 생긴 주민들이 방문객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내용으로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주인공이 그딴 곳에 가서 더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소화해내면서 지리는 표정 연기와 감정 변화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원작 속에서 얄미워 죽겠어서 호불호 갈리던 캐릭터인 작은 아씨들의 에이미 마치 역을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잘 해석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그 뒤로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 리틀 드라마걸, 크리스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드니 벨레브의 듄, 굴작한 거장 감독 필모를 차곡차곡 쌓더니 마블의 블랙 위도우 금쪽이, 옐레나 역까지 차세대 어벤져스까지 예약하며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현 시간 모든 감독이 탐내는 어린 배우가 할리우드에 또 한 명 등장했습니다. 미친 영화 서브스턴스로 인생 캐릭터를 만난 데미 무어를 꺾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타낸 영화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입니다. 그녀의 목청은 아노라 이전부터 이미 트여 있었는데요.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선 앞니에 통조림 맞고 개밥 신세 됐다가 화염방사기로 지져지고, 영화 스크림에서도 전신 화상을 입어
불타 죽는 연기 전문 배우라 불릴 정도로 자극적 장면에만 이용됐었는데요. 그렇게 소리만 빽빽 지르면서 목청만 자랑하다 사라지는 조단역급 배우였던 마이키 메디슨.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은 장면들로 인해 은근슬쩍 인상을 남겼던 그녀는 영화 아노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죠. 현대판 신데렐라라 불리는 영화 아노라에선 비록 신데렐라가 되진 못했지만 현실에서 마이키는 신데렐라 이상의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아노라가 신데렐라 현실 버전이었다면 20년도 전에 나왔던 프리티 우먼은 판타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 클리셰 서사를 썼던 프리티 우먼으로 진짜 인생이 뒤바뀐 배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배우 에릭 로버츠의 여동생으로 오빠 이름에 가려져 오랫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남조 리처드 기어발로 성공을 기대했던 영화였지만 막상 까보니 줄리아 로버츠의 입꼬리 하나로 전세계 박스오피스를 뒤흔들었죠. 거리의 여성과 백만장자의 사랑이라는 진부에 빠진 스토리도 줄리아 로버츠를 납득시켰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인생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이후에 적과의 동침, 노팅힐,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까지 할리우드 로코 퀸을 차지하게 됩니다. 데뷔하자마자 스타가 된다. 배우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순간을 진짜 실현시킨 사람이 있죠. 데뷔하자마자 박철욱 감독 손잡고 칸 영화제 레드카펫까지 밟으며 하루아침에 스타로 다시 태어난 영화 아가씨의 김태리입니다. 김태리는 연극과 단편 영화 위주로 활동하던 무명 배우였는데요. 이 정도면 어쩌다 작품 잘 만나서 운빨로 뜬 거 아닌가 하겠지만 절대 아니었죠. 박철욱 감독은 아가씨 캐스팅 오디션 당시 무려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오디션을 진행했었고 그 현장에 나타난 김태리는 배우 2회차 인생이 아닐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줬죠. 그게 바로 백장님을 바라는 느낌이에요. 당시 상대 배우들은 김민희, 하정우, 조진웅, 한국의 탑급 대스타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괴물 신인이라는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결국 수키 캐릭터 하나로 각종 신인상을 올킬하고 그 뒤 바로 김은석의 뮤즈가 되어 찍은 작품이 미스터 선샤인. 그 당시 드라마, 영화판에 다 접수해버립니다. 때로는 분량보다 떡상을 부르는 단 하나의 신이 중요할 때가 있죠. 건축학개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 납득이의 키스학개론입니다. 그게 키스야? 입술이 딱 붙잖아. 이제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존나 비벼! 대사 몇 마디 없었지만 한때 인터넷에 대량의 짤들을 양성해낸 레전드 장면이었죠. 키스 교수 한 번 했을 뿐인데 모두를 납득시켜버린 연기력으로 스크린을 장악한 배우 조종석. 조종석은 이미 뮤지컬판에선 유명한 배우였지만 영화판에 눈을 돌려볼까 하다가 들어간 첫 영화가 바로 건축학개론이었죠. 공연짬을 스크린에서 제대로 발휘하며 이제는 영화, 드라마, 공연까지 주연의 자리는 다 씹어먹는 국민 배우로 등극했죠. 버스 아직 다녀. 화려한 애드립과 미친 센스를 보면 그의 성공이 납득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문장은 당연히 배우판에서도 적용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기력을 갈고 닦다가 단 한 편의 영화를 만나 28년 만에 빛을 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의 이정은인데요. 변호인, 옥자, 미스터 선샤인까지 출연장 리스트는 화려한데 존재는 모르는 그런 배우였죠. 영화 옥자에선 돼지 목소리로 나오는데 그녀의 완벽한 돼지 울음소리에 반한 봉준호가 기생충 국문광 역으로 캐스팅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연기 내공이 상당했던 이정은 영화 기생충에서 초인종 한번 누르고 한국은 물론 할리우드 레드카펫까지 밟게 됩니다. 제 후임으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늦게 터졌지만 그만큼 더 세게 터지며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했죠. 어흥.